진영승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유엔사 경비대대를 찾아 한미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또 육군 1사단 GOP와 GP를 방문해 최근 비무장지대 내 적활동 양상을 보고받고 대비태세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우리 군 현역 장병 중 최고의 노래꾼을 가리는 KFN-TV 인기 프로그램 전군 노래자랑이 2025년도 각 부대 최우수상 수상자 대상 왕중왕전을 개최했습니다. 최고의 노래 실력을 갖춘 장병을 찾는 열띤 경연의 현장을 KFN 뉴스가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맞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한미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또 육군 1사단 GOP와 GP도 방문해 접적 지역 대비태세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유엔사 경비대대를 찾은 두 지휘관은 한미 장병에게 직접 음식을 배식하며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1사단 예하 GOP와 GP를 차례로 방문해 최근 DMZ 내 북한의 활동 양상을 보고받고 현장의 행동화 작전 수행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진 의장은 급변하는 작전 환경과 적 위협에 맞춰 최적화된 경계작전 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태세와 압도적 능력을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이 도발한다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상황을 현장에서 종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 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 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따라 아크 부대와 청해 부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파견 기간이 연장됩니다. 아크 부대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군사 협력을 위해 지난 2011년 파견된 부대이며 청해 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부대입니다. 현재 아크 부대는 아랍에미리트 내 한국민 보호와 특수전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청해 부대는 아덴만 주요 해상교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유교단 장병들이 백령도의 겨울바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140kg에 이르는 고무보트를 활용한 상륙 기습 기초 훈련을 통해 거친 자연을 극복하고 해병대 정신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팔트 도로에서 고무보트를 머리 위로 들고 열을 맞춰 행군합니다. 바로 옆에서는 파도를 헤치며 육지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젓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해병대 유교단이 지난 17일부터 2주 동안 백령도 일대에서 상륙기습 기초훈련을 갖고 있습니다. 훈련엔 장병 240여 명과 IBS 25척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겨울바닷가를 배경으로 육상훈련과 해상훈련 그리고 팀빌딩 훈련으로 구성됐습니다. 매일 단위로 진행되는 훈련은 IBS 운용이론부터 진수 접안 훈련, 해상기동 패들링 훈련, 산악고지 정복 훈련 등으로 짜여졌습니다. 그 가운데 산악고지 정복 훈련은 140kg이 넘는 IBS를 헤드캐리로 운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해병대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핵심 교육 과정입니다. 장병들이 자연과 싸우며 임무를 완수하려는 자세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하여 상륙작전 수행 능력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부대는 중간평가와 평가표를 통한 성과 측정을 함께 진행해 기준점 이상을 달성한 인원에게 기초훈련 수료휘장과 폐용증을 수여했습니다. 훈련하기 전에는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과제를 하나씩 완수해 나가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끝까지 해내는 그런 해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기상 조건을 고려해 훈련 모든 단계에 걸친 안전점검과 위험 예지 판단을 통해 구명조끼와 안전보트, 의무요원 등 안전이 확립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육군 52사단이 도시지역 작전에 필요한 장병들의 근력과 지구력, 순발력을 기르기 위한 전투체력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대는 장병들이 언제든지 신체를 단련할 수 있도록 체력 단련 시설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병들이 철봉에 매달려 레그턱을 실시하며 하체를 끌어올립니다. 팔과 복근이 버티지 못해 흔들려도 마지막 한 번을 더 성공시키기 위해 끝까지 버팁니다. 이어진 밧줄 타기에선 굵은 밧줄을 단단히 쥐고 팔과 다리에 힘을 모아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전장순환 운동에선 70kg에 육박하는 더미를 어깨에 메고 탄통을 들고 뛰는 순간마다 장병들은 체력의 한계에 맞섭니다. 52사단은 도심 전장에 요구되는 근지구력과 순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투 체력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훈련 시설을 둘러보면 장병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변화도 눈에 띕니다. 분산돼 있던 실내 체력 단련장을 통합했고 연병장엔 인조잔디와 트랙, 야간 조명을 설치해 시간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체력 단련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체력 단련 등 부대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공간력을 활용한 체력 단련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전투력 향상과 장병 체력 단련 붐 조성에 그 공간력을 활용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전우들의 응원 속에서 진행된 고강도 훈련은 개선된 환경에서 꾸준히 단련해온 장병들의 변화가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개선된 훈련 환경에서 기상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체력 단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장병들이 꾸준하게 또 자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52사단 화이팅! 52사단은 이번 경연대회를 기점으로 전투형 체력 단련을 더욱 고도화해 수도방위 임무 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육군이 25-4기 육군 국제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과정에는 폴란드와 베트남, 이집트 3개국에서 21명이 참가했으며 우리 군 초급 간부 13명도 함께했습니다. 교육은 K9 심화과정으로 진행됐으며 방산업체 견학과 전술토의, 장비 운용과 정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K 무기체계의 성능과 한국군의 교육, 훈련 역량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실습 중심의 교육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육군은 국제화 과정에 큰 노력을 들이고 있는 만큼 김규화 육군참모총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가 출범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1호 펀드가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마련한 K방산수출펀드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습니다. 펀드는 모자 펀드 구조로 운영되며 1,6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펀드는 정부 재정 800억 원과 민간 자금 800억 원을 매칭해 총 1,60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수출 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모두 3개가 결성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모 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중소, 중견 방산기업 가운데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과 잠재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 등입니다.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켜 안정적인 방산 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방산 수출에 대한 자금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K방산의 성장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지켜온 품질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품질인의 날을 열고 올 한 해의 우수 품질 혁신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기체계 품질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두 번째 국방품질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해 군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먼저 열린 군수품 현장 품질기술 혁신대회에서는 전자부품 위변조 방지와 부품 공용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중소기업 우리별이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무기체계 안정성 확보와 공정 개선의 성과를 낸 LIG 넥스원, KS 시스템, 해군 정비창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우수 정부지정 검사원 5명과 품질관리 우수기업 3개사, 첨단 분야 연구 기여자도 함께 표창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증명된 품질과 기술이 K방산의 경쟁력을 만드는 만큼 오늘 이 자리는 그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품질 기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경험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방 품질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 검증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2025년 국방품질중점 추진계획 발표에서는 무기체계의 복합화에 대응해 평가 기준을 보다 정밀하게 고도화하고 군관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해야 됩니다. 특히 폴란드하고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 우리 관계관들하고도 많은 회의를 했는데 K방산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질 보증 시스템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문가 토의와 기술 교류가 이어진 이번 행사는 국방품질 전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K방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노래로 하나 되는 군인들의 축제 KFN 프로그램 전군 노래자랑 시즌2에 밀리터리 탑 싱어를 뽑는 왕중왕전이 열렸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렉기타의 연주 소리가 노래의 시작을 알리자 장병들의 큰 환호성이 공연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뜨거운 열기에 무대 위 장병들도 최선을 다해 열창하며 환호에 화답합니다. 각 부대의 실력자들이 치열한 노래 경연을 통해 밀리터리 탑싱어를 찾는 전군 노래자랑 마지막 무대, 전군 노래자랑2 왕중왕전 공연 현장입니다. 지난 3월 시즌2로 돌아온 전군 노래자랑은 9개월간 23개 부대에서 230개 팀, 총 525명의 장병들이 참여했습니다. 각 부대에서 최우수상을 휩쓸고 왕중왕전에 참가한 장병들 중에는 저녁 당일에도 공연에 참가해 노래의 진심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군 생활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무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1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에서 펼치는 경연 선곡 중에는 인순이의 아버지와 최재명의 울엄마 등 가족의 사랑을 담은 노래 선곡이 많았습니다. 장병들의 가족들도 참석해 감동적인 무대를 관람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군대 생활도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걸 준비해서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바쁜 와중에서 그런 것을 잘 준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참 훌륭하고 대견하다. 막내가 이 자리를 정말 즐겁게 그 동기들과 함께 즐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훈아, 화이팅!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가수 이혁은 2024년 국방일보 병영 차트 군 생활에 위로가 된 최고의 발라드 명곡에 선정된 노래를 축하 무대에서 선보여 장병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거기서 멈춰 있지 마, 거기가 너의 자리가 아니야, 날개를 펴고 날아가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정말 그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무너져 있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훨훨 날아갔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웠던 전군 노래자랑의 마지막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장병들의 목소리는 우리 곁에서 음표가 되어 군 생활의 모든 장면들을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장병들의 끼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군
국군노래자랑 왕중왕전 1부는 내년 1월 30일 저녁 19시 30분에 방송됩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11월 18일로 가보겠습니다. 1954년 11월 18일, 1953년 10월 1일 한미 양국 간 조인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발효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3년 8월 8일 한국 외무장관과 미 국무장관 사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임시 조인됩니다.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는데요. 1954년 11월 18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발효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미 동맹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23일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오후 2시 34분부터 연평도 민간 거주 구역을 선전포고 없이 포격해 남북 간 포격전이 발생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전 북한군이 국군 호국 훈련을 침략 행위라고 매도하면서 포격을 위한 구실을 마련합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34분부터 북한군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하는데요. 군 시설과 민간 구역에 총 170여 발을 사격하자 우리 군은 K9 자주포를 운용해 총 80발의 대응 사격을 합니다. 이후 남북 해공군이 총 출동해 위기가 고조됩니다. 북한군의 기습적인 포격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는 두려움 없이 신속하게 대응 사격합니다. 따라서 추가 피해를 막고 포격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서북도서 절대사수의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어서 11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1948년 11월 30일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규정한 법률인 국군조직법이 법률 제9호로 제정돼 공포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공포됩니다. 1948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37호로 국방부 직제령이 공포되는데요. 1949년 10월 1일 공군 창설로 6회 공군 3군 체제가 완성됩니다. 국군조직법으로 정부 수립 이후 국군의 조직과 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법률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따라서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국군의 지휘 구조가 구축됩니다. 같이 갑시다. 위고 투게더.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최정예 전투부사관 352명이 27일 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대한민국 수호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마친 이들은 제식과 사격, 유격 등 전투기술을 익히며 소부대 전투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행사에서는 참전용사들이 신임 부사관들의 계급장을 달아주며 명예로운 군복무를 당부했습니다. 공군 3훈련 비행단이 26일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초급장교단 19명은 아동보육시설 시내원을 방문해 환경미화 활동을 진행하며 아이들을 위한 다과와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동명부대가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숨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영성, 단합, 마음챙김의 요소를 통해서 장병들이 회복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